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국내 최고 공시 기업 분석가 바로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공시 문을 열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기업, 먼저 녹십자 랩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십자 랩셀은요,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설립 목적은 세포치료제와 연구 그리고 개발 사업, 또 스탁 검사를 위한 검체 운반과 영업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4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세포치료제 사업과 검체 검사 서비스 사업, 그리고 제대열 은행 사업과 바이오 물류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제대열 유래 NK 세포치료제를 기술 이전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아주 다양한 암 표적 항체 그리고 면역 관문 항체를 이와 병용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 이런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제대열 은행 사업이라고 하는 이 5개 업체는요,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아주 상당히 능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5개 업체에 속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최근 실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5억 원, 영업이익은 64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19년도 대비 매출액 49.8%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제 검체 검사 사업 부문 매출 증대, 또 매출액과 손익구조 개선이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된 주요 사유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월이죠. 이 녹십자 랩셀, 이 미국에 설립한 NK 세포치료제인 그 현재 개발 기업인 아티바가 이 미국 머크와 그리고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체 계약 규모는요, 18억 6,600만 달러인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역시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발표를 했는데 이 미국 MSD는요, 앞으로 향후 임상 개발과 그리고 상업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독점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이전하는 어떤 기존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원천 플랫폼의 기술 수출 성격이다. 이런 점이 아주 좀 특별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네. 이 녹십자 랩셀이요. 이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관련 바로 공시를 어제였습니다. 볼까요? 네. 잠깐 공시 보도록 하죠. 네. 보여주시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네. 영업실적 공시입니다. 이 회사 전기에 1,520억 원의 이 매출 1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 네. 79.3%가 증가된 죄송합니다. 152억이죠. 네. 자, 전기 1분기에 152억 매출을 했는데 자, 올해 1분기 실적은 2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3억 5천 정도의 이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37억 원의 이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고요.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49억 원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 네. 올해 1분기 역시 분기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을 하면서 녹십자 랩셀의 어떤 실적 성장치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히려 네. 주가가 좀 다소 이상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볼까요? 네. 주가가 네. 오늘 잠깐 보죠. 녹십자 랩셀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뭐 이 분기 네, 역대 아까 한 최대 8% 정도, 실적인데요. 한 8% 정도 좀 빠졌었는데 네. 지금 6.7% 정도의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 10만 5,900원 좀 기록하고 있는데 네. 다소 의아합니다. 제가 항상 노래 불렀던 맞습니다. 실적을 수반하고 수주가 있고 외형 가치가 달라지면 기업의 네. 가치, 주가는 바뀌어야죠.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반대 현상으로 간다. 이런 이건 어떤 현상은 시그널이죠? 어떤 현상이에요, 정말? 사야죠. 아, 사야 지금은 되는 저희가 겁니다. 매수 기회다. 항상 강조드렸듯이 네.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 물리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자, 실적 성장치가 완연하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실적 선망치 지금 1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다는 거는 네. 반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좀 크다. 시그널이죠. 그렇죠. 8월 14일까지. 그렇다면 지금 왜 그럼 하락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네.
지금 녹십자 전체 그룹주 자체가 지금 네. 조정받고 있어요. 아, 그룹주의 이유는 조정. 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가 네. 현재까지도 어떤 답보 상태로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레키로나주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네. 실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1호로 이 출시가 된 셀트론에 비해서 네. 지금 녹십자는 이런 어떤 성장, 뭐 저도 한 대충은 한 1위 정도 제일 먼저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네,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도 지금 출시가 자꾸 지연되는 이게 임상상의 효과입니다. 근데 물론 셀트리온도 역시 네.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는 치료제로 좀 시판 허가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해외 수출은 또 전무합니다. 그렇네요. 해외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네. 거는 해외에서의 어떤 약용 효과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있고 네. 어찌됐든 시판 허가까지 좀 가려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에서 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약이 맞느냐라는 좀 의구심마저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지금 녹십자 그룹주 전체에 네. 어떤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시판 허가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어떤 이 실망 매물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네. 그런데 장사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1분기 괜찮아요, 매출액이 273억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 37억 단기 순이익이 49억을 기록했는데 네. 반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팬데믹에서 이 다른 CMO 관련된 매출 부분은 끊임없이 좀 늘고 있고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코로나19 치료제만 관련된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아티바 미국의 아티바사와 지금 이 LNK 이 세포 치료제죠.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AR, NK라는 이 파이프라인 명칭인데요. 이게 이 암종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를 좀 타겟으로 해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떡해요? 기존의 항암제가 네. 한 가지 암을 이 종식시키기 위해서 네. 이 전체 모든 세포를 그냥 다 그렇죠. 파괴시키는 네. 좀 거의 뭐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면역에 따른 어떤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환자의 어떤 이런 이 연명 치료가 좀 대단히 좀 힘든 맞습니다. 그런 기존엔 이 그랬죠. 항암제인데 네. 세포 치료제는 네. 이 특정 세포만 좀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타겟팅. 그렇죠. 근데 이게 덩어리로 갖춰진 어떤 암종보다는 네. 이 림프종이라든지 지금 혈액암을 구성하고 있는. 어. 그래서 최근에 이 수주 공시 하나 있었는데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올 1월에도 2조 원대 기술 수출 있었죠. 3월 24일에 최근이었습니다. 네. CAR, NK 세포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이 또 있었는데 어. 계약 상대방은 아티바입니다. 아티바는 이 녹십자 랩셀이 미국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세포 치료제의 어떤 유통까지 좀 전담하는 미국의 이제 회사입니다. 네. 계약의 최근 내용을 보면 B셀 림프로마 그다음에 혈액암 타겟 CAR, NK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 회사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NK 세포 치료제 관련 특허 및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계약금은 56억이에요. 네. 56억은 일시불을 좀 받는 거고 이 연구 개발에 따라서 임상 1상에서 얼마, 임상 2상 단계에서 얼마, 3상 그리고 18억까지 이뤄진다면 네. 마일스톤 계약이죠. 전체 919억 원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올 초에 1월에 2조 원대 기술 이전 수출도 했고 네. 지금 지속적으로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계획 발표 그다음에 네. 이 기술 이전 계약들이 속속 좀 진행되고 있는 흐름.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고스란히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현재보다는 지금 성장성이 계속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관점, 미래 관점에서 네. 매출과 수주가 이어지면서 외형 가치가 달라지는데 네. 주가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연한 맞아요. 이 매수 기회로 봐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좀 정리가 되고요. 네. 지금 실적 좀 최근에 감사 보고서 좀 볼게요. 네. 감사 보고서요. 매출액은 작년에 578억을 했었는데 네. 2020년도죠. 이제 855억을 했고 작년에 32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지만 네.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2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있었지만 40억 원의 단기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네. 올해 2021년도에는 확실히 더 견고한 실적을 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자본 잠식은 없습니다. 깨끗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작년에는 조금 2019년도죠. 7.1% 정도 있었는데 네.
2020년도에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리고 4개년도 영업손실에 대한 이슈는 없다. 아, 그렇다면 회사가 존속가치의 개념에서 네. 이 성장성을 완연하고 기업의 감사 리스크가 없는 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CAR-NK 세포치료제의 새로운 어떤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외형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제 적극적 매수관이 좀 맞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감사 리스크도 전혀 없는 상황에 실적은 동방되면서 또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2021년도에는 어쨌든 더 나은 실적을 보이지 않겠느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지금도 역시 이제 적극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변 대표님 네.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당연히 드려야죠. 네, 자, 좋습니다. 1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치료제 이 출시가 지연되니까 네, 대세적 조정기에 같이 편승돼서 같이 영향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엑세스바이오체가 최근에 우리가 분석해드렸죠. 네, 같은 진단키트주의 대세적 조정기가 있었지만 네, 그랬죠. 왜 엑세스바이오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느냐.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렇죠. 실적입니다. 맞아요. 같은 진단키트라고 하더라도 옥석가리기의 관점에서는 네. 실적을 수반하는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 한 가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주가가 낙폭 과대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네. 매수했다면 당연히 주가가 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자, 목표가까지 저는 순항할 것을 충분히 좀 예측하고 있고 네. 지금도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녹십자 랩셀도 다시 보겠습니다. 네. 9만 원에서 지금 10만 5천 원 구간은요. 네.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어. 자, 1차 매수 구간. 그다음에 만약에 네. 지수 조정에 따른 어떤 낙폭 과대가 있어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간다면 이 구간이죠. 네. 여기서도 좀 적극적인데 자, 포트 비중은 20% 미만의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9만 원에서 네. 10만 5천 원 구간에 이제 돌입할 때 음. 우리가 실적 컨센서스 상회 하는 것들 우리가 예측해 가면서 네. 반기 3분기 내년 2월까지 온기 실적까지는 네. 충분하게 회사가 실적적 요인으로만 상승 가치는 좀 충분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첫 번째 종목 바로 녹십자 랩셀인데요. 이 녹십자 랩셀 전체적으로 지금 녹십자 그룹주의 조정 기간으로 같이 좀 동반이 돼서 주가는 하락세를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주시면서 네, 매수 구간 타점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포트 비중은 20% 미만으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에 가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향후에도 낙폭 과대 구간 말 그대로 지수 조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 8만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적극 매수 구간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기업은 바로 CSA 코스믹입니다. 이 CSA 코스믹은요, 1989년도 11월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06년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화장품 제조와 판매 등의 사업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고요. 연결 종속 회사인 이 젠트로 그룹은 이제 건설 자재 제조와 그리고 전문 건설 공사 등의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인류 브랜드 그리고 원더바스 또 여성분들께서 좀 많이 아시는 들어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조성아 뷰티와 같은 개별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A 코스믹 이런 좀 실적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최초 실적 발표는요.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발표된 바로는 매출액은 614억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억 원, 당기순 손실은 13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최초 발표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정 공시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매출액 583억 원이고 영업 손실액은 7억 8천만 원 그리고 당기순 손실액은 145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재차 정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5개년도 연속 계속해서 좀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는 이제 주권 거래 정지까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CSA 코스믹이요. 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적과 관련돼서 뭐 악재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예, 사실 이 종목이 네. 이 좀 한이 많이 좀 서려 있는 그럴 것 종목이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거래 재개가 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의견 거절로 인해서 네. 회사가 약 10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었습니다. 네. 즉 10개월간. 지옥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작년 9월인데 네. 다시 올해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잠깐 내용 맞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9월입니다. 네. CSA 코스믹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좀 결정하면서 네. 9월 11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이제 재개됐는데 네. 이후에 회사에 어떤 별다른 특이사항이 좀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죠. 올해 2월이었는데 네. 정정분석 전후를 보죠. 네. 2월에 회사가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매출액은 614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억 7천 좀 나왔죠. 네. 근데 작년에 57억 원의 순손실이 있었는데 9억 7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됐고 네. 당기순이익은 13억 정도를 내면서 영업이익 관점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수한 사항이 뭐였냐면 네.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네. 올해 영업이익을 냈다면은 관리 종목에서 좀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사양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 반대로 다시 영업 손실에 들어가면 5년 연속 영업 손실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편입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네. 회사가 네.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네. 보도록 하죠. 네.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네. 냈는데 자 매출액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아까 우리가 640억 정도라고 했는데 네. 수정이 됐죠. 그렇죠. 583억으로 매출액이 바뀌었고 네. 아까 한 영업 8억 원에 손실액은 그랬죠. 8억 2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네. 7억 8천만 원의 영업 손실로 손실이 바뀌었습니다. 났죠. 네. 즉 회사가 이미 최초의 결산 재무제표로 감사인한테 제시한 네. 재무 수치에서는 아까 860억 원의 매출과 네. 여기죠. 9억 7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회계 감사 기관에서 감사인들이 장부를 열심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이다라고 네. 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5년 연속 손실이다. 영업손실 기록으로 인해서 네. 회사가 주권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됐는데 네.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회사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실질 돌아가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횡령과 배임, 추가적인 맞습니다. 어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다면 네. 저는 그래도 조금 충분하게 좀 이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국순당도요. 네. 5년 연속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다시 6년째에는 네. 이익을 내면서 관리 종목에 좀 탈피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연속 이 영업 손실을 초래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네. 상장 폐지를 갈지 아니면 거래 정지 갈지 아니면 개선 기간을 줄지에 대해서 이 여부가 좀 갈리는데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이 어제요.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네. CSA 코스맥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대상 제외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원래 사유는 최근 5, 4업년도에 연속 영업 손실이 네. 좀 발생을 했는데 네. 일단 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이제 의결함에 따라서 네. 일단 한숨을 좀 돌렸죠. 그러네요. 지금 CSA 코스맥이 네. 바로 이제 어제였죠. 같은 날 또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지금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이 이미 4월 달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풀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좀 됐다면 네. 지금쯤 시장에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물량이었는데 그렇네요. 일단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얼마죠? 1,535만 주죠. 네. 1,535만 주의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분을 다시 1년간 자발적 보유해서 하겠다라고 네. 좀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또 거래가 재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월 29일. 그렇게 되면 뭐 주가 흐름도 저희가 살펴볼 만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한가죠. 예. 상한가. 네. 상한가에서 왜냐면 왜 보나요? 예측을 했냐면 네. 오랜 기간에 주권 거래 정지됐다가 네. 진짜 한 몇 년 만에 거래지가 좀 된다면 대부분 주가 추이가 크게 하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네. 이 이해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떤 엑시트도 좀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군요. 자금이 많이 묶여있던 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랜 기간에 주권 거래가 정지되고 난 이후에 네. 재개되는 첫날에는 주가가 좀 급락하는 것이 맞아요. 통상적인데 맞아요. 지금 CSA 의외예요. 코스믹은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통해서 다시 개선 기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의 어떤 고초를 겪을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면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늘 상승한 와, 즉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제거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혼선 요인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혼선하면 올해도 안 된다. 영업 손실 나면 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네요. 냉정하지만 7년 연속 영업 손실을 한 번 더 봐준다. 음,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CSA 코스믹은 올해 네. 어떻게든 영업이익을 낼 겁니다. 어, 회사의 어떤 이 존속성 관점,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네. 자기 지분을 1년간도 보유해서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럼 회사는 그 수익성 네. 제고를 위해서 올해는 반드시 네. 실적적인 측면의 어떤 변화가 진행될 것인데 네. 아마 저는 1분기 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이 염두에 보고 네. 1분기 보고서에서 어떤 막대한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다면 네. 우리가 그때 시점에서 신규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일단 재무적 리스크는 사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두 번째 저희가 이 CSA 코스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부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요. 그래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회계상의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추이를 확인을 한 이후에 그때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알아볼 기업은 바로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이 에코마이스터는 1982년도 8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8년도 3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종속회사로는요. 주식회사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주식회사 에코그릿, 그리고 비즈마이스터와 에코큐빅타이 등 이렇게 총 4개의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 실체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철도 사업 부문과 그리고 환경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요.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철도 차량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환경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슬래그라고 하는 이 어떤 철가루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에코마이스터가요. 이번에 그 한국거래소로부터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거든요. 네, 잠깐 네.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인데 네. 이런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가 급등하거나 네. 주가가 급락할 때 너네들 주가가 왜 떨어지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깐 보죠. 네. 에코마이스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4월 29일 오늘 6시까지 이 네.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가가 주가가 이유 없이 급락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급등한다면 네. 조회 공시 요구를 통해서 회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정식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유에 대해서 네. 공시적 관점에서의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좀 묻는 거고 네. 반대의 경우 주가 급락하는 경우에 투자자 보호 차원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가. 네. 크게 조회 공시 요구는 세 가지죠. 그렇죠.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고요. 조회 공시 요구의 풍문. 풍문. 자, 이 기사화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 모 매체에서 네. 무슨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네. 회사보다 먼저 이 기사화가 된다면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간 그렇죠. 거군요. 이 내용 사실이냐라고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이 답변은 항상 성실하게 답변하고 법적인 어떤 근거, 그다음에 네. 이 잘못 답변하면 반드시 이제 페널티가 부과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6시까지 주가 왜 떨어지느냐라고 네. 좀 물어보는 건데 잠깐 어. 내용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마이스터죠. 네, 에코마이스터요. 자, 주가가 4월 26일에 1,595원에 있던 주가가 네. 최근 이유 없는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4월 정말 27일 그러네요. 날 1% 정도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바로 어제 하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지금 4%대인데 빠지고 오늘 있네요. 저가 기준으로는 네. 1,020원까지 좀 하락을 했네요. 지금 음, 하락폭이 좀 큰데 이 회사가 좀 약간 특수성이 좀 있죠. 바로 어떤 특수성이죠. 사업 보고서 네. 이 제재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면제 그러니까 신청이요. 뭐냐면 이 회사의 네. 종속회사가요. 네. 인도에 있습니다. 어, 인도에 사업장이 있는데 네. 지금 인도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뭐 사상 최대의 그쵸. 어떤 코로나19 이 환자로 인해서 지금 맞습니다. 난리가 난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회사의 감사가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재를 좀 면제해 주는 것이 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이 좀 됐는데 네. 5월 17일까지 반드시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 없이 주가는 크게 하한가 같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 대규모 물량을 좀 쏟아냈습니다. 기관에서요. 그렇죠. 어제 좀 쏟아냈는데 네. 자, 이러한 이유가 주가의 어떤 급락 요인,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의 어떤 이 제재 면제 신청 이후에 네. 지금 어찌됐든 감사 보고서의 어떤 제출이 좀 임박한 이런 시점에서 네. 이 주가가 좀 급락하는 원인이 지금 뭔가 궁금하네요. 좀 정말.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게 한 있을까요? 가지 또 이상한 점이 또 있죠. 4월 15일 날 네. 10억 원 규모의 소액 공모 유상증자에 납입자가 네. 청약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 자진 철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좀 제가 상장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억 원 정도의 소액 공모 유상증자 자금은 정말 이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달하기 이 쉽다. 금액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어떤 대의 명분이 무엇인가가 네. 첫 번째 제가 드는 좀 의문이고 두 그러네요. 번째 지금 감사 보고서의 어떤 제출은 인도의 어떤 종속기업의 어떤 사업장 그 감사가 좀 지연된 이유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충분할 것인데 왜 늦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주가의 급락 사유. 왜 기관이 하필 이 시점에 대규모 이 지분을 시장에 매도하였는가? 맞습니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다소 좀 냉정하지만 신규적 어떤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지금 확인된 겁니다. 일단 10억 원의 자금 조달이 실패했다는 건요. 네. 회사의 상당수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회사 근데 어떤 자체요? 내용인지 좀 정확하진 않아요. 물론 네. 감사 리스크가 없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네. 주가는 당연히 상한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됩니다. 근데 네. 우리가 홀짝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식을. 그렇죠. 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로 좀 이 주가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네. 1,400원대가 지금 일봉상의 저가 영역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저가의 어떤 형태로 1,100원마저 지금 이탈하면서 1,070원에 지금 주가는 뭐 일봉상의 네. 최하단에 있어요. 와. 만약에 감사 리스크가 없다면 지금은 네.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아주 괜찮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싸다고 덜컥 잡아서 거래 정지 먹으면 몇 년 걸리죠? 그러면 1년, 이제 2년 마음고생 플러스 그렇죠. 정리매매 되면 보유 지분을 모두 소실하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리스크 관점에서는 5월 17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또는 사업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알아본 종목 바로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인데 뭐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어제는 하한가를 맞이하고 현재 굉장히 최저점에 지금 위치한 상황이긴 하지만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접근 금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 추이를 확인한 이후에 관심 종목에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상한공시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공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적과 수주와 앞으로의 어떤 사업 모멘텀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의 성공할 수 있는 규칙들과 법칙들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